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틀간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과 장전에 있었던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약간 들어왔던 날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으로 시장을 마감했고 반대로 다우존스는 강보합으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다우존스 0.31% 상승, 나스닥 마이너스 0.27%,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07%로 강한 매도세가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신년 랠리의 상승세를 아직 매도세가 강하게 누르지 못하며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S&P 500 인덱스를 보시면 거래량이 1월 내 최저인 것으로 봤을 때 시장은 마감 이후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살피면서 숨고르기를 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 전에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전했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만큼의 파급력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이 잠깐 하락하면서 또다시 어제 65로 올라왔던 공포 탐욕지수는 63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탐욕지수 60대 중후반에 도달하면 여지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이 패턴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나스닥은 11,334포인트 선에서 장이 마감되었고 여전히 나스닥 지수는 재작년 12월부터 이어온 장기 저항선 위에 주가가 안착하며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장기 저항선 위에 지수가 올라와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좋은 선방을 해주면서 상징적인 숫자인 4,000포인트 선을 계속해서 지켜주었고 번외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1배수로 추종하는 SOXX는 장중에 0.76%가 하락하며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인 4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간외 장에서 4% 이상 폭등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다시 쭉 하락하면서 음전을 했고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오늘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미국 경기 지표를 짚어보겠습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두 지표 모두 50 아래로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위축을 뜻하고 있었는데요. 둘 모두 작년 말부터 50 아래로 수치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가 확장되지 못하고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별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마감되고 나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보다 좋은 선방을 하면서 4%대 급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겪었던 하락을 시간외 장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실적 발표에서 조정 EPS가 2.32달러로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였던 2.29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은 164억 3천만 달러로 나오면서 전년 동기 순이익인 187억 7천만 달러에 비해서 12%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1만 명 규모의 감원 관련 비용이 크게 나타나면서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은 527억 5천만 달러가 나오며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2% 정도 낮게 나온 수치입니다. 매출이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 4%대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좋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매출이 예상보다 낮을 거라는 것이 이미 시장이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애프터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것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와 애저 부문의 매출 증가였습니다. 클라우드는 전년 대비 18% 그리고 애저는 31%가 증가했는데 약간 높았던 것으로 호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미국 증시의 애프터장을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끌고 내려왔습니다. 4%대나 상승하던 주가는 애프터장이 마감된 현재 마이너스 1.02%를 기록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주가는 239.58달러가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가이던스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가이던스를 하향 제시했는데요. 다음 분기 예상 매출로 505억 달러에서 515억 달러의 가이던스를 제시함으로써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524억 3천만 달러를 크게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적 발표에서 기록한 527억 달러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와 애저입니다. 사실상 호재 역할을 했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도저도 아니거나 악재로 돌아선 것입니다.
클라우드와 애저는 18% 그리고 31% 성장을 했지만 전년 동기에 클라우드는 26% 그리고 애저는 46%가 상승했던 것을 생각하면 성장세가 둔화되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선방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기대를 크게 받았으나 가이던스 한 방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어제 큰 폭의 상승을 했던 반도체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 이상 상승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미국 대표 지수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며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원인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속해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사실상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당 순이익이 2.13달러로 1.97달러인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46억 7천만 달러가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평균치였던 46억 1천만 달러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매출 성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대 줄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던 매출이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크게 지적된 문제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세계 최대 아날로그 반도체 생산 업체로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반도체들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버튼 누르기, 온도 변화 감지, 모터 제어 등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반도체 업계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고객과 제품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하며 그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방향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실적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최소 41억 7천만 달러에서 45억 3천만 달러로 발표하고 주당 순이익은 최소 1.64달러에서 최대 1.9달러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이 한동안 다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9%대 상승을 보였던 AMD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2.39% 그리고 애프터장에서 1.15%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은 오늘 장중에 2% 이상 하락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구글을 디지털 광고 독점 혐의로 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독점법이 있죠. 인수합병 등이나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 혹은 가격 담합 등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구글은 현재 미국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약 28.8%의 점유율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30%면 독점 수준은 아니지 않나 싶은 게 메타가 19.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시장 전체 점유율을 본 것이 아닌 광고주가 온라인 광고를 집행할 때 구글이 가지는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완벽한 독점 체제를 보유한 상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 광고사업부 해체 혹은 회사 분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역시 또 주가는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4%대 급등을 하고 또 미국 시장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겠구나 하는 축포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모습을 보고 본장 중에 TQQQ, SOX를 더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음전에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주가들이 전부 하향 중에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가이던스로 인한 후폭풍이었죠. 처음에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에휴 그럼 그렇지 마소 믿은 내가 등신이다 라는 댓글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번 예측해봤자 다 헛수고니 그냥 마음 편하게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장기 투자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게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본장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사실상 이번 주 미국 증시를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당장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보이더라도
흥분하지 마시고 가이던스까지 제대로 확인하고 기뻐하거나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너무 이른 축포는 피를 부릅니다. 오늘을 교훈 삼아 더 현명하게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